한 일본 청년의 놀라운 변화가 전 세계 워킹홀리데이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5세의 사토 히로토가 도쿄에서 50곳에 취업을 지원했다가 모두 탈락한 후 서울로 건너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한국 스타트업에 정식 취업까지 성공하면서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서울 취업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 출신 사토 히로토입니다. 올해 25세이고 현재 서울의 한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도쿄에서 취업에 실패한 절망적인 청년이었습니다. 2023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저는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어요. 일본의 취업 활동, 이른바 슈카스에 올인했습니다. 정장을 맞춰 입고 면접 매뉴얼을 외우고 자기소개서를 수십 번 고쳐 썼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무려 50곳의 회사에 지원했는데 모두 탈락했어요. 그중에는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IT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매번 받는 탈락 통지서를 볼 때마다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면접관이 제게 한 말이었어요. 사토군,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너무 무난해서 재미없어요. 우리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멘탈이 무너졌어요. 일본 사회에서는 튀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는데 정작 취업시장에서는 개성 없음이 단점이 되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개성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몇 달간 백수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도쿄의 취업 컨설팅 센터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상담사분이 요즘 한국 취업을 고려하는 일본 청년들이 늘고 있어요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한국 취업이요? 처음에는 정말 생각해본 적도 없는 얘기였어요. 한국어도 할 줄 모르고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K-팝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상담사분이 한국 기업들은 외국인 인재에게 열려있고 특히 일본 청년들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틱톡에서 서울에서 일하는 일본인 영상을 발견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또래의 일본 청년이 서울의 IT 기업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일본에서는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제 아이디어를 인정받고 있어요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일본식 획일성 때문에 제가 묻혀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더 많은 영상을 찾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역동적인 기업 문화,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열린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다양성과 속도가 일본 청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은 차갑더라고요. 히로토야, 한국어도 못하는데 무슨 취업이야? 일본에서도 힘든데 외국에서 되겠어? 같은 말들을 들었어요. 특히 부모님은 안정적인 일본 기업에 계속 지원해봐라며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일단 한국어부터 배워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일본에서 백수로 지내는 것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2023년 가을, 서울 어학연수를 신청했어요. 6개월 과정이었는데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취업 준비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허락해 주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공항 자체가 일본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란 건 디지털화된 공공 인프라였어요. 입국 절차부터가 달랐어요. QR코드 스캔, 자동 심사대, 디지털 건강 신고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일본도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속도와 편의성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더욱 놀랐어요. 지하철 앱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할 수 있고 실시간 도착 정보까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복잡한 교통 시스템과 비교하면 정말 직관적이고 편리했어요. 첫날 숙소에 도착해서 배달 음식을 시켜봤는데 이것도 신기했어요. 배달 앱으로 주문하고 실시간으로 배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외국인 청년 혼자서도 서울에서 생존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외국인들을 향한 열린 사회 분위기였어요.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한국어를 못한다고 해도 번역 앱을 써서라도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놀랐어요. QR 결제, 카드 결제, 현금 결제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었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어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일본보다 오히려 더 편리하고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어학당 첫날 정말 긴장했어요. 안녕하세요도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한국어 기초가 있어 보였는데 저만 완전 초보자인 것 같아서 위축되었어요. 그런데 이미진 선생님이 정말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틀리더라도 시도해보는 게 중요해요. 한국어는 많이 틀려봐야 늘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런 격려를 받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틀려도 괜찮다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실수 허용 문화와 도전 격려 시스템이구나 싶었어요. 클래스메이트 중에 중국에서 온 리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와 룸메이트가 되었는데 서로 한국어 실력이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어요. 우리는 한국어로만 대화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틀려도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시도하니까 실력이 늘었어요. 한국어 교육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문법만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표현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피드백이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발표를 하면 발음은 좋아졌는데 여기서 억양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 표현보다는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같은 식으로 정확히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2개월이 지나자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해졌어요. 그때 어학당에서 MT 멤버십 트레이닝을 갔는데 그곳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어요. 김민수라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놀랐어요. 제 또래인데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정말 구체적이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졸업 후에는 스타트업을 창업할 계획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요. 일본 청년들과는 정말 다른 마인드셋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분위기인데 한국 청년들은 도전을 당연하게 여기고 실패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 청년들이 일본 청년보다 삶에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민수가 한국은 변화가 빠르고 기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노력하면 결과가 따라오는 사회거든요라고 답해주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서울의 청년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어졌어요. 홍대, 강남, 성수동의 카페들을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찰했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코워킹 스페이스 문화였어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들, 창업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대학생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청년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한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앱 아이디어 어때? 펀딩 받을 수 있을까? 일단 프로토타입부터 만들어보자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더라고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도서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팀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외국인인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학당 친구 소개로 한 스타트업 창업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김 대표라는 분이었는데 외국인도 인턴십 지원 가능해요. 한국어 실력보다는 열정과 아이디어가 중요해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어도 서툰데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했는데 김 대표님이 오히려 외국인 관점에서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언어는 차차 늘면 되니까 일단 도전해보세요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정형화된 이력서 양식에 맞춰 쓰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어필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본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한일 문화 비교를 통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한국어 초보자라는 약점을 일본 시장 전문가라는 강점으로 바꾼 거였죠. 면접 당일 정말 떨렸어요. 한국어로 면접을 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면접관들이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보세요라며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면접에서 일본 청년의 시각에서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일본 사용자들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고 답변했는데 면접관들이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며칠 후 합격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실력 중심, 국적 불문의 스타트업 문화를 직접 경험한 거였죠.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인턴십 첫 출근 날 서울역 근처 코워킹 스페이스에 갔어요. 정말 세련되고 역동적인 공간이었어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한 공간에서 일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분위기였어요. 제 업무는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었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회의 때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특히 박 과장님이 히로토 씨,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처음에는 초보자였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첫 번째 중요한 회의에서 큰 실수를 했거든요. 일본 시장 분석 자료를 발표하는데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거예요. 회의 후 정말 무력감에 빠졌어요. 역시 한국어도 못하는 외국인이 여기서 일하는 게 무리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동료인 이주임이 다가와서 말해주었어요. 히로토 씨, 실수보다 포기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죠. 다시 도전해보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힘이 났어요. 다음 날 김 선배가 저를 따로 불러서 히로토 씨, 어제 발표에서 실수는 있었지만 관점이 정말 신선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지적해 주었거든요.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보는 능력이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상하관계보다 수평적 피드백을 중시한다는 걸요. 실수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주는 문화였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제 다름을 차별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외국인이라서 이해 못한다가 아니라 외국인이니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그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업무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점점 회사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업무 성과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제안한 일본 마케팅 전략이 실제로 채택되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가 인정받은 거였거든요. 3개월 인턴십이 끝날 무렵 김 대표님이 저를 불러서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히로토 씨,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요. 마케팅 매니저 포지션으로 어떠세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쉰 곳에 떨어진 제가 한국에서는 정식 채용 제안을 받다니. 그때 김 대표님이 해주신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히로토 씨는 우리에게 없던 시각을 가져다 주었어요. 외국인이라는 게 단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앞으로도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소식을 알렸더니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한국 청년도 취업 어려운데 히로토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기회를 잡았어? 그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일하는 일본인의 리얼 후기, 한국 스타트업 취업 과정 같은 내용들을 올렸는데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정말 화제가 되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의 일본 청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본에서 취업 포기하고 한국 도전해볼까요?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같은 반응들이 가득했어요. 비자를 연장하고 서울에 정착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상급자 수준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가장 기쁜 건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매일이 똑같고 발전이 없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새로운 도전과 배움이 있어요. 회사 동료들과도 정말 가까워졌어요. 한국 친구들이 히로토 형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가족같이 대해줘요. 퇴근 후에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업무 얘기, 인생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최근에는 일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토 히로토, 한국 청년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TV 인터뷰 요청도 받았어요. 인터뷰에서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하는 곳이에요. 노력하면 국적에 상관없이 기회를 주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는데 이게 정말 제 진심이에요. 일본에서는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인데 한국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예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일본 청년들이 연락해왔어요. 한국 취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어학연수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 취업 가이드라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공부 방법,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등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튀지 않는 것이 미덕이지만 한국에서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오는 일본 청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제가 다니던 어학당에도 일본 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서울에서 살아보기 열풍이 일고 있는 거예요.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유학, 문화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요. 제 후배 중에도 벌써 3명이 한국에 왔어요. 한 명은 게임 회사에 취업했고, 한 명은 K-뷰티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또 한 명은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뿌듯해요. 제가 먼저 도전해본 경험이 다른 일본 청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게 감사하거든요. 한국이 외국 청년에게도 실질적인 성장 플랫폼이 되는 사회라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어도 문화의 차이가 있어도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가 있어요.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라는 마인드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일본의 완벽주의 문화와는 정반대죠. 앞으로의 계획은 더 큰 성장이에요. 현재 회사에서 일본 시장 총괄 매니저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1년 전 취업에 실패했던 제가 이제는 관리자가 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한일 비즈니스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역동성과 기회를 더 많은 일본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일본의 좋은 점들을 한국에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한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매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청년 네트워킹 행사에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보람찬 일이에요. 새로 한국에 온 일본 청년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대견해요. 얼마 전에는 한 일본 청년이 히로토 선배 덕분에 용기를 내서 한국에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해주었을 때 울컥했어요. 제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뜻깊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지난달 전사회의에서 히로토 매니저의 일본 시장 전략 덕분에 매출이 200%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김 대표님이 히로토 씨가 우리 회사의 글로벌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이제는 비즈니스 레벨까지 도달했어요. 계약서 검토, 프레젠테이션, 협상까지 모두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일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대학교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주제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강연에서 안전한 길만 선택하면 성장할 수 없어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일본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데 한국에서는 실패를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런 마인드셋의 차이가 두 나라, 청년 문화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해요라고 덧붙였더니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인정해주세요. 처음에는 걱정만 하셨는데 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히로토가 옳았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히로토야.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밝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야. 일본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여라고 하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서 좋다.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을 해라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친구들의 반응도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히로토 정말 무모하다고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나도 해외 취업 생각해볼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대학 동기 중 한 명은 히로토 보니까 정말 부럽다. 나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과 성장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부터 했는데 이제는 일단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었어요. 회사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런 적극성이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회사에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되었어요. 일본인으로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인정받은 거였죠. 히로토 매니저,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해요. 회사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라는 김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 책임감도 크지만 동시에 정말 기대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빠른 실행력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보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개인적인 삶도 정말 풍요로워졌어요. 한국 친구들과의 인간관계가 일본에서와는 완전히 달라요. 더 솔직하고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혼내본시마 타테마의 것말을 구분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진심을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정말 신선했어요. 연애도 시작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김소영 씨와 6개월째 만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해요. 소영 씨는 히로토 오빠가 일본 남자답지 않게 감정 표현을 잘해요라고 농담하곤 해요. 한일 커플로서 겪는 문화적 차이도 재미있어요. 음식 취향부터 데이트 방식까지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그런 차이를 즐기면서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정말 의미 있어요. 소영 씨 덕분에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 친구 관계, 사회 예절 등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2년 후에는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계획이에요. 국제경영학을 전공해서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싶어요. 장기적으로는 한일 간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는 게 꿈이에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역동성과 일본의 정밀함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국 생활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의 중요성이에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이것이 우리 방식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배웠어요. 다른 문화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이 제게 글로벌 마인드셋을 심어주었어요.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전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최근에는 유럽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컨설팅도 하고 있어요. 아시아인으로서 서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보람찬 일이에요. 제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적에 상관없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정말 외국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예요.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입니다. 저처럼 일본에서 좌절했던 청년이라도 한국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25살의 저에게 한국은 정말로 제2의 인생을 허락해준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저를 발견했고 진정한 성장을 경험했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꿈은 나이도 국적도 가리지 않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해외 취업이나 도전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드와이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